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목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보았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심화 과정 내용이 쉽게 느껴질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한다,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했던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5페이지 보시면 면적, 그리고 넘기시면 또 경계가 나오죠.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면적을 측정할 때는 먼저 경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따라서 경계를 먼저 다뤘었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경계, 면적을 다 다뤘기 때문에요. 책의 순서대로 면적부터 하셔도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으시겠죠. 자, 먼저 면적입니다. 자, 면적은 거기 의 보시면요,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정하는 거죠. 경사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경사면, 지표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죠. 수평면상의 넓이. 그리고 면적의 단위는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시면 면적 측정의 대상 및 측정 방법 했는데요.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은 뒤에 표가 있죠. 표가 있으니까 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왼쪽에 면적 측정의 대상 옆에요. 자, 면적 측정할 때는 신규 등록할 토지마다, 등록 전환되는 토지마다, 또 분할됐을 때도요, 분할되는 필지마다, 그래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특히 분할에 있어서도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면적 측정의 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썼죠. 우리가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필지마다. 자, 그런데 자, 오른쪽 보시면요.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면적을 등록하는 것들이에요.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도면의 제작성이 있는데 이 제작성은 여러분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전산화가 돼서 제작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작성은 이런 거예요. 종이로 돼 있는 그 도면이 시간이 오래되면 헐거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빳빳한 종이로 옮겨 적는 것, 이게 제작성이에요.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면적 측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목, 그 다음에 옆에는 지번, 이건 면적과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옆에다 적어 놓으면 또 되겠죠. 뭐 소재, 소재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죠. 양촌리가 신공리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 소재가 변경되잖아요. 소재가 바뀌는 것은, 소재 변경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이 세 가지는 면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측정을 하질 않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합병이죠. 합병은 면적에 이동이 생기죠. 이동이 생기지만은 합병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합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정을 하잖아요. 즉 면적에 이동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에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은 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경계보건 측량은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지적현황 측량은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측량하지 않고요. 자, 4번 보시면은 위치 정정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식하는 건 이런죠. 면적에 증감 없는, 면적에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정정이죠. 경계의 위치 정정.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죠. 대표적인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수원이고 여기 유지가 있는데 양입이 되지 않은 유지가 있어요. 별도의 필지로 등록되는 유지가 있는데 유지의 위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만을 옮깁니다. 살짝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위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경계만 위치를 정정하는 거죠. 면적의 증가함 없이요. 그 모양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경계 측량만 하면 되지 따로 면적 측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와 비교할 것이 왼쪽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보시면 자, 5번 보시면 나머지는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먼저 보죠. 3번은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의 경우. 자, 여기서 경계의 정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의 위치 정정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경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근데 잘못돼 있다는 거죠. 경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요. 이 토지의 면적이 바뀌게 되잖아요. 변경되죠. 그래서 경계 위치 정정을 통해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요. 그래서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정정은 경계 측량만 하면 되고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면적의 증감 있는 경계 위치 정정 이런 경우가 되겠죠. 면적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은 경계 측량도 해야 되고 경계가 측량됐으면은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다시 정했으면은 다시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있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고 그건 면적 측정을 하겠지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왼쪽에 5번 보시면요. 경계 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경계 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경계에 복원을 한다든지 또 지적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이때는 면적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돼요. 면적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다 가로치두고 이렇게 써있죠.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수반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지 필지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머지 위에 1, 2, 3, 4는 다 필지마다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은 이제 면적의 측정 방법이죠. 자, 우리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량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토지 나가가지고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표면을 측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면적은 어디서 측량합니까? 도면 위에서 측량하죠. 수평면상의 넓이를 도면 위에서 측량합니다. 근데 도면 위에서 측량하는 이 측량 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계를 도면으로 먼저 옮겨놔야 되죠. 도면으로. 그러면 이 토지를 도면으로 옮기기 위한 측량, 즉 평면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평판 측량이라고 했죠. 평판 측량. 그래서 평판 측량에 의해서 이 토지를 도면에 옮겨놓은,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한다는 거죠. 면적 측정기로. 선을 따라, 도면 위에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측량하는 기계를 전자면적 측정기죠. 자, 이걸로 측정을 하는데 다만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땅값이 비싼 지역 이런 곳에서는 좌표를 구해놓는다고 했죠. 경계점마다 그 좌표를 구해놓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로 등록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 또한 경계점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경위의 측량이라고 했죠. 경위의 측량. 측량에 의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지역은 이 경계점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것은 자, 기억해 보시면은 경위 측량 방법.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위 측량에 의해서 첫 번째 쪽 오른쪽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좌표를 이용하여 면적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2번은 이제 전자면적 측정 기법이죠. 전자면적 측정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곳은 도면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상에서, 그러니까 도면 위에서라는 거죠. 도면 위에서.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쓰라고 했죠. 기본 강의할 때 평판 측량이라고 쓰시라고 했죠. 도면으로 등록하는 측량 방법을 우리는 평판 측량이라고 하고, 평판 측량에 의해서 도면에 등록된 토지 같은 경우는 위에 전자면적 측정기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한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 뭐 오차고 허용면적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몰라도 되고 그냥 평판 측량에 의해서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틀린 거죠. 좌표에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오른쪽이 이제 면적의 결정이죠.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죠.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끝수 처리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원칙 해가지고 밑에 표가 하나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1제곱미터. 그래서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 면적의 최소 단위는 이제 1제곱미터가 돼요. 따라서 0.4제곱미터로 나오면은 그것도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거죠. 0.7도 1제곱미터로 등록하고요.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그리고 더해서 또 어떻습니까? 600분의 1 축척적이죠.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나 또는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 지역은요. 축척이 보통 500분의 1이지만 1000분의 1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건 500분의 1이건 불문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 자,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최소 단위가 0.1제곱미터죠. 그래서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을 한다.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하는 거죠. 그래서 0.04, 0.07은 모두 0.1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가. 근데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데 만약에 뒤에 소수점 이제 0.1의 자리 끝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소수점이 있어요. 자, 소수점이 있으면 그때는 끝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0.1까지 등록하는데 0.0 뭐 이렇게 0.뭐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뭐 나오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또 끝수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끝수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거죠. 넘기시면 끝수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표가 위에 끝수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별이고 딱 0.5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 1의 자리를 봐서 그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0.1 단위까지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0.0 밑에 0.1 밑에 소수 숫째 자리까지 이제 숫자가 있었을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딱 0.05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 0.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0이나 짝수면 버린다라는 거죠. 많이 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하게 된다. 밑에 면적 결정에 이렇게 예시가 있으니까요. 예시를 보면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요.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면적 결정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 토지 이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토지 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토지 이동에 따라 면적을 필지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필지마다 측량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이 있기 전과 이후와 면적에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오른쪽 보시면 이제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은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임야대장이 어떻습니까? 임야도에서 측정한 임야대장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요, 지적도로 옮겨 놓은 다음에 지적도에서요, 다시 이제 면적을 측정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원래 임야대장이 있던 면적이 있는데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을 구했더니 이것이 불일치가 된다는 거죠. 오차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은 등록 전환될 면적은 지적도에서 구한 면적이고 임야대장의 면적은 임야도에서 구한 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하겠어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초과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등록하고 끝나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의 경계나 임야대장의 면적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야도의 경계,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있죠. 결론만 보시면 돼요. 허용 범위 수치를 여러분이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결론만,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자,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위에다가 임야대장의 면적 쓴 다음에 가입표를 치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측의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분할에 있어서 또 면적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 필지 면적을 Z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서, 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X라고 하고요. 이 면적을 Y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이렇게 Z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불일치하더라 이거죠. 불일치해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둘 더했더니 불일치한다는 거죠. 자, 불일치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끝수 처리를 하잖아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 이 토지의 면적은 올렸고 이 토지들은 버렸으면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일치가 생길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정확하게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됩니다. 이제 그 불일치가 있는데요. 그 불일치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예요. 아주 작은 불일치예요. 다시 말해서 끝수 처리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오차라는 거예요. 이 작은 오차라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 면적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이내일 경우에는요. 이 면적에 따라서 맞춥니다. 이 면적에 맞춰서 이 두 가지를요. 여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을요. Z 면적에 맞춰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따라서 그 오차를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등록해요. 이 두 개가 좀 적다. Z보다 적으면 조금 올리고 두 개를 더했는데 이거보다 커요. 그럼 이것을 좀 버려가지고 비율로 조금 버려서요.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이내일 경우는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Z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이내이면은 Z에 이렇게 좀 더 정확하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를 Z에 일치시킨다.
일치시키는 방법은요. 그 오차를 비율로 나누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좀 적으면은 살짝 더 집어넣어서 올리고 많으면은 버려가지고요. 비율로 버려가지고 x 더하기 y를요. z에 일치시킵니다. z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반대로요. 반대로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요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에 맞춥니다. 여기에 맞춰. 요게 정확하다는 거죠.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z를 x 더하기 y에 맞춰야 되겠죠. 맞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z를 x, y에 맞추기 때문에 이 z를 어떻습니까? 정정할 수밖에 없죠. 정정하여 z를 정정하여 x 더하기 y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자,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분하류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분하류의 각 필지, 이 오차를요. 분하류의 각 필지 x 더하기 y, x와 y예요. 이것을 오차를 여기다가 분배해가지고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z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z에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초과하는 경우요. 초과한다라는 것은 이 z가 잘못됐다는 거죠. z가 잘못됐으니까 z를 정정하여 x 더하기 y에 맞춥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 또는 경계. 그러니까 요 기존의 z의 경계 또는 면적을 정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정을. 정정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면 이게 정확하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이고 x 더하기 y를.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버리면은요. 요게 정확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정정해요. 이걸 정정한다는 거죠. 자, 밑에는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이었다고 해보죠.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에서는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수학이니까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불일치가 이루어졌어요. 불일치는 왜 생기겠어요? 이것도 끝수 처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어떻습니까? 작은 오차겠어요. 그러니까 끝수 처리하면서 생긴 오차니까 굉장히 작은 오차라는 거예요. 작은 오차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x 더하기 y를요. z에 일치를 시켜요. 맞춘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x 더하기 y가 z보다 크면은 끝수를 조금 버려가지고 일치를 시키고 요 두 가지가 z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버려가지고 일치시키고 작으면 어떻게 되냐 끝수를 살짝 올려가지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증감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전 면적보다 많아요. 두 개를 단 게 많습니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끝수를 조금씩 버려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중간에 버려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버려서 일치를 시켜요. 그런데 2번처럼 이제 적은 경우에요. x 더하기 y가 z보다 적습니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좀 올려서 밑에 있죠. 올려서 정하되 증감이 없도록 일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뭡니까? 위에 있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하고 비슷한 거죠. 하는 방법이. 초과해버리면 정정을 해야 되지만은 초과하지 않고 이내인 경우에는 요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것을 여기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요. 축척 변경을 해요.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축척 변경 전에 면적이 있는데 다시 측량을 했더니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 전 면적이 있을 것이고 축척 변경을 한 후 면적이 있을 텐데 이 면적이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불일치하면요. 이럴 때는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불일치하니까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그 면적의 불일치가요. 아주 적어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예요. 이내이면은 다시 측량하면 똑같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니까 청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청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전 면적을 등록을 하는 거죠. 전 면적을 등록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니까 따로 청산할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자, 그런다.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청산하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후 면적을 등록을 해요. 후 면적을,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등록한 다음에 후 면적하고 이제 전 면적하고 불일치한 만큼 면적이 증감했다는 청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축적 변경에 따른 면적 오차일 경우에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등록해서 청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축적 변경 후 면적을 등록해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 그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는요.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오차는요.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이 세 가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새롭게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의 면적과 오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합병 같은 경우는 면적을 바로 합산해 버리기 때문에 오차 문제가 또 발생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면적의 오차 문제는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에 있어서 이렇게 오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오차 처리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적어도 우리 등록 전환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요, 우리가 면적에 관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 다뤘고요. 넘기시면 이제 경계가 있죠, 경계. 자,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요, 어떤 경계를 말합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말하죠, 도면상의 경계. 그리고 도면상의 선의 굴곡점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도면상의 선,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실제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제 토지면은 실제 토지를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요. 등록할 때는 이제 줄여가지고 축척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의 경계, 경계점을 우리는 이제 그리고 선의 굴곡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실제 토지에 있어서의 경계, 이건 앞에 지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 경계. 그리고 실제 토지에 있어서의 굴곡점을 우리는 지상 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의 보시면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보통 도면이 되겠죠.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죠. 우리가 이 경계를 정할 때는요, 이 삼각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는 다 직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직선으로 연결된 선이다. 밑에 경계 설정 원칙은요, 1번 보시면은 지적 국정지, 원래 지적, 토지의 표시는 국가만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예요. 경계도 국가만이 정할 수 있다. 경계는 직선으로 그려진다. 경계 직선제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양가로 4번 오른쪽에 보시면 축척 종대라는 것은 만약 이 토지의 경계가 여기 있는데 또 인접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요 서로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계는 여기는 600분의 1 도면이고 이건 1200분의 1 도면이면요. 이 경계는 어떻습니까? 600분의 1이도 등록되고 1200분의 1이도 등록이 되겠죠. 근데 이 경계가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축척이 큰 쪽, 600분의 1 축척 지역이 정확할 테니까 만약에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오차가 있을 때는 축척이 큰 쪽을 따른다. 이것이 축척 종대. 종대는 큰 쪽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3번 보시면요. 지상 경계 기준. 자, 경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도면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토지,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 경계를 측량해서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지상 경계는 담이나 뭐 구조물, 경계점 표지 이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지상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거죠.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은 뭐 축대 같은 게 있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나 국어 등을 만들기 위해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의 상단부.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와 인접한 경우, 해면에 인접한 경우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산. 평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가지고 제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바다와 토지가 구별되는 경우. 이럴 때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기준이 된다. 자, 이것은 뭐 많이 했던 거죠.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도 있고 하단부도 있고 또 상단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만조위, 뭐 또 바깥쪽 어깨 부분. 특히 이제 6번 보시면요. 1, 2, 3의 경우에 이제 토지와 토지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결정되는데 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서 정한다. 넘기시면 그림,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의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기타 해가지고요. 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분할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분할을 합니다. 이유로 분할하는데, 분할을 할 때는, 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법에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 경우를요.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1, 2, 3, 4, 5 나열해 놓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경우 이외의 것이 나와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지분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안에 5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다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외적인 게 나와서 틀리게 나오는 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이런 말 나오면 다 옳은 표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양가로 4번 보시면 특히 또 요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할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할할 때는 여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죠. 사익. 사익 그러면은 뭐 매매나 소유권 이전. 영어 기억할 때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위에다가요. 예로 2가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매매나 소유권 이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매매나 소유권 이전이고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죠. 그래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 거죠. 4가지가 어떤 거예요? 먼저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공익과 관련된 것이다. 공익.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시면 앞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뭐 공공사업, 그다음 도시개발사업,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공공사업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지목들을 보세요. 지목들을 보면은요. 다 공익적인 지목들이에요. 공익적인 지목들인데 특히 오른쪽 보시면 유지 있죠. 유지. 유지는 공익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유지를 위해서 유지를 이제 뭐 분할하는 경우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원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공익적인 어떤 지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었을 때요. 그 지목의 내용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유지 대신에 유원지가 들어가면 틀리다라는 거 정도. 그거 하나만. 나머지 지목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유지가 들어가야지 유원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어떻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이렇게 분할해라.
건축물을. 보통 이런 건축물은 철거될 건축물이었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철거될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넣습니까? 건축물 거리게 분할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제 판결이 있는 경우죠. 건축물을 걸리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럴 때는 판결이죠. 이럴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공익적인 필요,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밑에 보시면요. 이제 경계 결정에서의 동그라미 1번은 토지의 지상경계, 지상경계 동그라미 치고요. 지상경계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두기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또는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계점 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측량을 하는데 이 구조물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지상경계 이제 결정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조물의 중앙, 뭐 후하단부 이런 것을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다뤘던 거죠. 지상경계는 담 등에서 표시하는데 그러면 지상경계,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지상경계로 결정하느냐,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자, 1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도시개발 사업, 동그라미 치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죠. 하다 보면은요. 면적 경계의 좌표를 새롭게 다시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경계는요. 자,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원래 계획은요. 이렇게 계획은 어떻게 됐냐?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 완료된 지금 현황은요.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어떤 걸 등록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 등록해야 됩니까?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잖아요. 실제 토지죠. 그러니까 실제 토지,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는 등록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요.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공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계획은 이건데 계획이 바뀐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고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공사를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통지는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에 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통지는 하라는 거죠.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는 하고 우리 이렇게 등록할 텐데 뭐 할 말 없지? 라고 해서 통지를 하고 통지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4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측량을 하는데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넘기시면 양가로 4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분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상 경계점을 정하게 되잖아요. 지상 경계. 여기 지상 경계점이죠. 그럼 새로운 지상 경계점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말뚝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습니까? 이 지상 경계점에 관한 정보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하나 만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지상 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는 구별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이건 경계점 좌표죠. 예, 경계점이에요. 이 경계점을요,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점, 여기도 경계점 들어가죠. 경계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장부냐? 전혀 다른 장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의 정보, 그러니까 X축, Y축 해가지고요. 경계점 좌표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장부고, 우리가 경계점은 도면상의 그 좌표를 말하는 거죠. 이 경계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이 지상의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장부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지적 공부의 일종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의 종류를 볼 텐데 지적 공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적 공부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죠. 지적 공부는 아니고 단지 지적에 관한 부수 장부일 뿐인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고 지적에 관한 부수 장부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 여기 한 2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외워야죠. 근데 이제 두 문자로 외웠죠. 소지섭이라는 이제 배우를 연상하면서 그래 두 문자로 워낙 많다 보니까요 외웠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좀 외우시라고 했죠. 연상을 하면서요. 8가지가 되니까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는 소와 지는요.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는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 자, 토지의 특정은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을 말합니다. 모든 장부는 소재, 지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지상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한 거니까 누가 소유자냐.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재, 지번. 자, 좌는 좌로 시작되는 우리 지적법상 단어는 좌표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토지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좌표도 기록을 하라는 거죠. 또 지가 2개 나오면요.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이 되겠죠. 지목과 관련돼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목은요. 여러분 책 45페이지 6번에 있죠. 지목을 기록할 때는요. 공부상의 지목을 기록을 하면서 또 실제 이용 지목도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이제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불일치하면 그 불일치한 그 지목도 적으라는 거죠. 지목. 그러니까 불일치한 실제 이용 지목. 우리는 지상 경계점이기 때문에 이 지상 경계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용 지목도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부상의 지목도 등록하고요. 둘 다 등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죠.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는 지상 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종은 어떻습니까? 지상 경계점. 여기다 지상 경계점을 설치했으면 그 지상 경계점의 종. 어떤 종류의 지상 경계점을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위치. 종류와 그 다음 위치죠. 근데 위치를 글로 써놓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죠. 이게 설명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진까지 찍어놓죠. 사진 파일. 자, 이것을 등록해 놓는다. 총 8개나 되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위에는 기록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2번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두 문자로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지목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용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을 모두 기록한다. 라는 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자, 면적과 경계에서요.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대부분 다 했던 내용이죠. 그걸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함께 뒤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있죠. 면적과 경계에 관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제2장 지적 공부에 관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